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암석역학 634페이지 강도와 변형 및 파괴 요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4의 7이죠. 4의 7. 자, 4의 7. 우리가 강도와 변형 및 변형 및 파괴다. 자, 여기는 어쨌든 간에 그 말 그대로 그렇게 어려운 의미가 아닙니다. 강도라는 것이 여기 이제 강도하고 이제 스트렝스라 그죠? 요거는 우리가 강도 STRENGTH. 자, 스트렝스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강도, 하중 그런 거죠. P 이렇게 강도. 그다음에 이제 변형이라는 거는 하중을 받을 적에 뭐 찌그러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데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뭐 데포메이션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냥 변형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자, 변형 찌그러지다가 자기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뭐 완전히 다운되는 거죠? 그 다운되는 거를 뭐라 그런다? 파괴라 그런다. 우리가 프랙셔라 그래요. 프랙셔. 파괴. 그러니까 이제 강도, 변형 및 파괴하는 거는 그냥 용어적인 설명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그렇게 시험 문제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강도, 예를 들어서 강도란 정의가, 자, 강도가 뭐냐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어떤 정의는 내려지죠. 어떤 물체가 파괴될 때의, 우리가 파괴될 때의 응력.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파괴될 때 응력이 강도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암석을 깰 적에 강도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강도가 뭐 500이다, 1000이다, 1500이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 자, 콘크리트에 시험하는 콘크리트 그죠? 원주형 시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암석이다, 뭐 경암이다 이럴 적에 하중을 쭉 일축 압축 강도를 가하겠죠? 여기서 P 힘을 가합니다. 힘을 가할 적에 콘크리트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한 220에서 한 500 정도. 500까지도 안 나옵니다. 한 뭐 250 정도? 보통 한 220에서 고강도 콘크리트 말고는 250kg/cm의 제곱. 이 정도에서 콘크리트는 어때요? 콘크리트는 배가 불러오면서 이렇게 배가 부르다가 그 다음에 쭉 파괴가 되지. 옆으로 이렇게 툭 터져나가지. 이렇게 툭 실험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실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괴가 이런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적에 이제 이거는 콘크리트 강도가 220에서 250이다. 그럼 정의는 뭐냐? 어떤 물체가 콘크리트가 어떤 뭐 암석이 파괴될 때의 응력이다. 그러니까 암석이 파괴될 때 응력 이렇게 딱 정의하면 암석이 파괴될 때 응력 이것이 강도다. 강도는 스트렝스다. STRENGTH다. 스트렝스 강도. 그러면 암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연암, 보통암, 그죠? 풍화암도 있고 풍화암, 연암, 경암, 뭐 극경암 또는 아니면 풍화암, 뭐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 이렇게 되어 있죠. 극경암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뭐 2000 이상 이렇게. 그래서 보통 암석 같은 경우는 뭐 강도가 경암 같은 경우는 한 1000 정도가 넘어가죠. 1000 kg/cm의 제곱. 1000 이상. 뭐 1500, 뭐 1500 이렇게 kg/cm의 제곱. 콘크리트가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암석보다는 약하겠죠. 단지 전리나 불형성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텍트 락하고 인슈트 락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인텍트 락하고 인슈트 락 할 적에 실험실 내에 아주 골라진 암석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인슈트 락이라는 거는 암반, 원지반에 있는 암석. 그러니까
그래서 암석이 강한데 전리가 불연성 면이 있어가지고 전리가 있어가지고 전리에 의한 파괴가 돼서 콘크리트보다 물성치가 낮게는 나올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실험실 내에서 우리가 임팩트락 할 적에는 그 암석 자체를 골라서 이렇게 할 적에는 우리가 암석 강도가 강하죠. 암석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렇게 깨지는 거는 삐끔적으로 깨집니다. 실험을 해보면은 탕탕 튀죠. 암석 자체가. 이럴 적에 우리가 여기서 문제는 자, 이렇게, 강도 측정을 하는구나. 보통 1축 압축 강도, 그 다음에 3축 압축 강도는 실린더 안에 넣고 봉합에 의해서 강도를 재면 더 강하죠. 그러면 3축 압축 강도를 왜 재냐? 1축 재면 되지. 우리가 땅 속의 지하 심부에는 그 암석 자체가 어떤 한 축에 의해서 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땅 속에 있는 거는 우리가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에 의해 가지고 암석이 3축에 의해 그 작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1축보다는 강도는 더 세지고 우리가 3축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암석 실험은 1축 압축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3축 압축 실험 두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도, 그러면 어떤 물체가 파괴될 때의 응력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파괴가 일어날 때의 응력 상태는 하나가 아니고 최소한 두 개의 주응력, 그러니까 시그마 1과 시그마 3 및 수직 응력 시그마와 타우어 전단 응력이 함수이다. 그러니까 시그마 1, 시그마 1, 시그마 3 최대 응력, 최소 응력, 수직 응력, 전단 응력. 그러니까 암석은 수직 응력보다가 전단 응력에는 약하죠. 그죠? 전단 응력에는 약하다. 그 정도만 여기서 정리하면 됩니다.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 위주에서 키포인트가 나오면은 그 키포인트를 외우는 것이 훨씬 더 공부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635페이지에는 뭐 여기에서 보면은 635페이지에는 우리가 조직 민감성, 그건 의미 자체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크랙설에 의한 파괴의 확률론.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크랙에 대한 그건 전번에 했죠. 그리피스 파괴 이론이라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면 요거는 문제 위주로 푸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네 번째 촌법 효과. 촌법 효과. 여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네 번째에 뭐가 있어요? 촌법. 우리가 촌법 효과다. 자, 촌법 효과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촌법 효과 그러면은 우리가 사이즈 이펙트라고 하면 SIZE 사이즈. 자, 촌법 효과 이러면은 의미가 조금은 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 좀 안 맞습니다. 촌법 효과 그만 사이즈 이펙트다. 사이즈는 뭐예요? 크기죠. 그러니까 크기 효과다. 이렇게 촌법 효과 이꼬르 크기 효과다. 이렇게 의미를 잡으면 됩니다. 자, 촌법 효과 이꼬르 크기. 촌법이라는 의미가 사이즈, 크기를 가지고 어렵게 촌법 효과. 뭐 일본말 그대로 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도 옛날에 20년 전에 공부할 적에 촌법 효과 그러면은 뭐 어떤 뭐 법칙이 아주 뭐 중요한 그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 아니에요. 촌법 그러면 사이즈 또는 크기, 이펙트, 사이즈 이펙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촌법 효과의 뜻이 뭐냐? 자, 시험편의 크기나 우리가 시험편의 크기. 자, 시험편의 크기나 최적이 그 시험편의 강도에 미치는 그 시험편의 강도, 아까 했지 않습니까? 스트렝스, 그죠? 깨질 적의 그 응력, 그걸 강도라 그랬죠? 시험편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뭐라 그랬어요? 자, 영향을 강도의 촌법 효과라고 한다 그랬죠. 영향을 강도의 촌법 효과. 촌법 효과, 이거는 뭐 한자말 보다가 우리나라 말로 얘를 영어로 사이즈 이펙트. 사이즈 이펙트 많이 넣는 거죠. 자, 촌법 효과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촌법 효과에 대해 써라. 이렇게 하면은 암승역학에서 촌법 효과의 뜻이 뭐냐? 시험편의 크기나, 자, 시험편이 요마한 요런 시험편보다가 뭐 이마한 시험편이 크다. 이런 크기. 시험편의 크기나, 이 크기나, 아니면 크기가 크면 당연히 뭐가 큽니까? 체적이 크겠죠? 시험편의 크기나 체적이 그 시험편의 강도에 미치는, 그 시험편의 크기나 체적이 그 시험편의 뭐에?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돼요. 뭐 강도가 다 똑같지 않느냐? 아닙니다. 다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시험편이 커지만 강도가 저하는 것을 알다. 여기 뭐예요? 중요한 거죠, 여기. 여기 뭐냐면 시험편이 커지면 강도는 뭐 한다? 저하한다. 이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실험실 내의 시험편은 불연성면이 거의 없이 균질한 암석, 그죠? 호모지니어스한 균질한 암석을 많이 고르잖아요. 근데 시험편이 커지면은 그 안에 포로시티 공급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암석 자체가 어떤 뭐 보이지 않는 미세 전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안에 뭐 불연성면, 하여튼 간에 크면 클수록 불연성면을 더 내포하고 있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불연성면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취약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점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강도라는 것이 물론 크면은 다르겠지만 강도라는 뭐예요? 우리가 시그마 응력, 시그마는 뭐 예를 들어서 P분의 A잖아요. 하중분의 A로 나누니까 단면적이 크다는 얘기도 응력이 그 비례 나누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렝스 S도 마찬가지고, 시그마는 뭐 스트렝스 S도 마찬가지로 P분의 A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로 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암석 자체가 덩치가 크면 클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약해집니다. 강도가 약해져요. 약해진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만큼 결함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촌법 효과가 뭐냐? 촌법 효과는 시험편의 크기나 체적이 그 시험편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하는 것이 촌법 효과고, 그러면은 시험편의 크기가 한 번 더 설명하면은 시험편의 크기가 커지면은 강도는 저하한다. 이렇게 딱 맥을 딱 짚어주면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51, 여기 그 51이 아니고 637페이지에 보면은 다섯 번째, 지연 파괴 및 피로 파괴다. 우리가 지연 파괴 및 피로 파괴. 이것도 시험 문제 그 출제를 해가지고 한번 쓰라 그러면은 이상하게 이 문제를 희한하게 씁니다. 하여튼 간에 답을 쓸 적에. 근데 자신 있는 사람은 글씨체가 또박또박하고 정자로 잘 쓰고, 자신이 없으면은 주물떡 힘이 없어요. 글자체가 힘이 없어. 채점을 해보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그것만 딱 봐도 이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다 아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첫 교시의 문제를 잘 보면은 그 다음 시간 문제도 잘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한 사람, 나이가 좀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몰래 그러지 마시고, 준비한 사람은 준비 안 한 사람이 준비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뭐 자격증이 내가 이 면허랑 직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메리트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자격증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딸라고 공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왕이면 제 설명을 잘 듣고 빨리 이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적으로 파괴는 파괴인데 지연하고 피로, 여기 지연하고 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연이란 거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석이나 유리 등은 적당한 하중을 가해서 지연은 뭐냐 하면은 적당한 하중, 그러니까 대체로 뭐 암석 유리나 암석이겠죠. 이게 암석이라면 되는데 적당한 하중을 가해서
적당한 하중을 가해서 그 다음에 일정하게 유지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일정하게 유지,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일정하게 유지하면 적당한 하중을 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방 빵 때릴 적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000kg의 돌이 깨진다. 그러면 1000kg의 하중을 딱 하면 강도로 딱 쳐버리면 깨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990kg, 900kg 이런 식으로 일정한 적당한 하중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그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얘가 견디다 못하면 뭐예요? 항복을 하겠죠?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하중을 가해서 일정하게 유지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돼요. 그죠? 경과돼요. 파괴가 일어난다. 파괴. 그죠? 파괴가 일어나는 것.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요거를 지연 파괴 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정피로 파괴. 이제 이게 뭐 같은 이 정이라는 거는 정피로가 아니고 정피로. 하여튼 고요할 정, 뭐 예를 들어서 정피로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연 파괴라고 많이 쓰죠. 지연 파괴. 그래서 우리가 지연 파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적당한 하중을 가해서 일정하게 유지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 파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적당한 하중,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키포인트는 적당한 하중,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파괴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연 파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해 가시죠? 이렇게. 주관식으로 쓰라 그래도 딱 그걸 쓰시면 돼요. 주관식으로 쓰라 그래도. 그러니까 단답형은 바로 고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객관식은 바로 고를 수가 있는데, 단답형. 간단하게 쓰는 걸 하라 그러면은 못 쓰시더라고.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어 알고 난 뒤에 제 설명을 잘 들으면은 그때 따라서 금방.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 공식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수를 쓰든지 뭐 메모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간에 계산 공식은 암기를 하고 문제를 보면은 어떤 계산 공식이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계산 공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계산기 누르는 연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피로 파괴다. 피로 파괴. 자, 피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중요한 여기서 보니까 그 적당한 진폭의 하중을 그러니까 이거 딱 뭐 어떠하게 적당한 진폭의 하중.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당한 진폭까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중을 자,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반복. 여기서 채점할 적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딱 맞냐 하면은 하중하고 반복이 들어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곁다리예요. 그죠? 그래서 더 잘 쓰려 그러면은 적당한 진폭의 하중을 주기적으로 반복. 이렇게 하면 되죠.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하면 파괴가 일어나는데 역시란 말은 빼고 파괴가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이를 피로 파괴를 한다. 파괴라 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암석 자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암석 자체에 뭐 행위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공률 시험을 한다고도 이 하중을 이렇게 가할 적에 저기서 지금 현재 보면은 지연 파괴는
예를 들어서 뭐 100kg이면은 100kg을 그냥 꾹 누르고 있는 거고요. 피로 파괴는 100kg을 였다가 뺐다가 였다가 뺐다가 였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피로. 그죠? 우리가 교량 같은 경우에 많이 그 설계할 적에 피로 파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량이 이렇게 있으면은 교량 교대가 이렇게 교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은 이 하중이 교량에 탔다가 안 탔다 탔다 안 탔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면은 교량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피로 파괴까지 견딜 수 있는 안전율. 그러니까 안전율이 피로 파괴라는 것도 무수히 어느 10년, 20년 피로 파괴도 자기가 하중을 깰 수 있는 하중이 있고 너무 그 강도가 높아지고 안전율이 높아지면은 피로 파괴조차도 그 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율을 뭐 7, 8 뭐 이렇게 안전율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암석 자체에도 예를 들어서 지연 파괴가 있고 피로 파괴가 있다. 이제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 피로 그러면은 하중 반복. 그 다음에 저기서 지연 파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중 일정한 저게 시간 유지 뭐 이런 식으로 키포인트만 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할 적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를 풀면 됩니다.